Oh, thank you very much, for Professor Sung Kim, for nice introduction. Basically, I'd like to say read Korea because most of audience is Korean. Sorry for foreign audience, but please feel free to ask with English or Korean. Yeah, I'd like to start. 제가 말씀드릴 분야는 엔지니어링 파트의 워크포스를 어떻게 크로스 할까에 대한 부분을 준비를 했습니다. 실제 이제 엔지니어링 인력이 많이 필요한 가장 기본적인 원인은 마켓이 커지고 있다입니다. 그래서 마켓이 실제 엔지니어링 인력의 육성을 드라이브하고 있고, 두 번째는 테크놀로지컬한 챌린지가 퀀텀 분야에서 굉장히 중요해졌고 그것들을 해결해야만 하는데, 물론 어떤 퀀텀 피직스의 지식을 많이 갖고 있는 분들도 해결할 수 있지만 실제적으로 산업화에 필요한 인력들은 좀 더 엔지니어링 어떤 백그라운드를 가진 분들이 더 중요해지고 있다라는 의미입니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이런 엔지니어 인력들을 키우기 위해서 우리가 어떤 노력들을 해야 되는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실제 마켓 드라이브는 여러 섹터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대표적인 리소스를 보면 가버먼트 펀딩이 많이 증가했었고요. 특히 중국과 미국 사이의 경쟁 때문에 어떤 전략적인 경쟁 때문에 마켓이 가버먼트 펀딩이 커지고 있고, 사실 유럽이나 UK는 굉장히 이제 양자역학을 탄생시킨 지역으로서 굉장히 자부심을 갖고 있기 때문에 산업화를 위한 그런 펀딩이 증가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는 정부 간에 거래되고 있는 인포메이션의 시큐리티 리스크가 양자 컴퓨터 개발되면 굉장히 커질 거라고 예상하고 있고, 그것이 굉장히 중요한 어떤 인더스트리 그로스의 드라이브가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 기업들 간의 파트너십입니다. 대기업은 뭐 구글 같은 회사는 양자 컴퓨터를 개발할 때 하드웨어부터 소프트웨어, 어플리케이션 소프트웨어까지 전체 원박스를 블랙박스로 개발하지만 중소기업이나 중견기업 그리고 스타트업들은 전체 홀 밸류 체인을 다 개발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어렵습니다. 그래서 이제 결국은 소프트웨어 파트의 전문성 혹은 하드웨어 파트의 전문성을 기르는 방향으로 이제 작은 기업들은 진행하고 있고요. 그런 측면에서 하드웨어와 소프트웨어 그리고 플랫폼을 제공하는 그런 참여자들 사이의 협력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측면에서 뭐 각 기업들은 인하우스에서 각자의 양자 인력들을 그로스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번째는 벤처 캐피탈리스트들이 새로운 기술에 대한 투자를 늘려가고 있고, 그런 측면에서는 굉장히 양자 기술이 좀 early stage이긴 하지만 엔지니어들의 어떤 양성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투자는 해야 되는데 인력이 없으면은 투자할 수 없으니까요. 그래서 이제 여러 인력을 양성하는 액티비티들이 민간 섹터와 공공 섹터가 같이 이제 일을 하고 있는데요. 오른쪽에 보시면은 이제 어떻게 그러면은 퀀텀 탤런트들을 육성할 수 있는 파이프라인을 구성할까를 많이 고민하고 있었고, 대표적으로 오른쪽을 보시면은 뭐 스쿨 에듀케이션은 기본적으로 고등학교부터 시작하고 혹은 또 뭐 더 아래 단계 에듀케이션을 하면 좋다는 그런 기본적인 생각을 갖고 있고, 그래서 초등학교 때부터 대학까지 전체 이제 홀 밸류 체인에 대한 퀀텀 에듀케이션을 준비하고 있고, NSF 같은 경우에는 이제 주로 이제 전문 리서치를 육성하기 위해서 이제 학위 과정에 대한 지원을 많이 하고 있고요. 그리고 또 이동훈 교수님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질문에서 나왔듯이 인더스트리와 그리고 아카데미의 파트너십을 어떻게 잘 확보해서 인더스트리에 있는 인력들이 양자 교육을 효과적으로 받을 수 있는지에 대한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고요. 그리고 스타트업은 또 이제 굉장히 인력을 유지하는 게 굉장히 어렵습니다. 좋은 인력을 유지하는 게 어렵기 때문에 스타트업은 좋은 근무 환경, 유연한 근무 환경을 만들어서 양자 인력이 바깥으로 가지 않고 스타트업 내에 머무르는 노력들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좀 큰 컴퍼니들, 그리고 이제 뭐 구글과 같은 대기업들 혹은 뭐 여기 컨티뉴움과 같은 이런 대기업들은
자체적으로 이제 인력 양성을 하고 있는데 그렇지만 속도는 굉장히 늦습니다. 그리고 이제 양자 분야의 이제 인력 양성을 좀 더 확산하기 위해서 이제 퀀텀 데이라는 이런 것도 운영하고 있고 다양한 캠페인 활동들을 하고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한국은 굉장히 공격적인 양자 기술의 육성 전략을 발표하고 있죠. 2035년까지 $2 빌리언 이상을 투자하겠다고 하고 있고 그것이 목적은 어쨌든 글로벌 리더십을 좀 만들어 보자이고 인력 양성 측면에서 보면 2,500명까지 현재는 뭐 300명 내외이지만 2,500명까지 육성해 보겠다고 하고 있고 두 번째는 스타트업인데요. 대략 100개 정도의 스타트업을 만들겠다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실제 스타트업을 만들고 또 인력 양성에 엔지니어링 파트가 굉장히 중요해지겠죠. 예, 기술적인 이제 부분을 넘어가 보겠습니다. 기술적인 챌린지는 굉장히 그 에코시스템 자체가 복잡하다입니다. 대표적으로 퀀텀 컴퓨팅 에코시스템은 다양한 플랫폼들에 대해서 서로 다른 액티비티를 갖고 있기 때문에 실제 어렵다. 굉장히 다양한 인력들이 다양한 분야 인력들이 필요한데 그렇게 이제 에코시스템이 복잡한 가장 큰 원인은 표준화가 안 돼 있기 때문이라고 생각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양자 컴퓨팅의 표준화가 굉장히 시급하게 진행돼야 한 이유는 이런 에코시스템을 단순하게 해야만 전문성이 좀 더 올라갈 거라고 보고 있고요. 두 번째는 양자 컴퓨팅의 활용에 있어서 실제 마켓에서 레버뉴를 만들어야 되는데 그 레버뉴를 언제쯤 우리가 기대하는 수준으로 만들 수 있을까? 그 타임라인이 현재는 언서튼하다입니다. 그래서 이제 결국은 굉장히 슬로우하게 이렇게 이제 인더스트리가 증가하고 있고 뭐 큐비트 개수도 뭐 지금 IBM 1,000개 발표하고 있지만 실제 이제 인텐글 클러스테이터가 워킹하는 거는 100개 미만이고 그것들이 밀리언 큐빅까지 가기 위해서는 언제가 가능할지, 언제 도달할지, 오류 보정은 언제 10-5성 6성 정도까지 할지가 불투명한 상황에 있다입니다. 그리고 실제 이제 인력이 굉장히 작은 게 그런 이제 테크놀로지의 챌린지를 해결하는 측면에서 굉장히 어려움이 있다입니다. 저는 포토닉스 분야의 양자 컴퓨팅 연구를 하고 있고요. 포토닉스는 위에 있는 칩 사진의 개념도에서 보시는 것처럼 왼쪽에 양자 광원을 만들고 그 다음에 초록색 사각형으로 표시된 양자 프로세스를 하고 오른쪽에서 이제 양자 디텍션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저희가 만들고 있는 칩 사진을 보여주고 있고요. 가운데가 패키지된 사진이고요. 그리고 제일 오른쪽이 실제 시스템으로 동작하는 구조입니다. 푸른색으로 여러 가닥의 라인이 있는 것은 16채널의 싱글 포톤 디텍터이고요. 저희가 만든 것은 8큐빗 포토닉 칩 오퍼레이션을 구현하고 있습니다. 이걸 실제 해보면 실질적인 문제는 싱글 포톤 디텍터가 2K에서 4K 클라이제닉에서 동작해야 된다는 그 한계가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보시면은 칩 왼쪽에 검은색으로 표시된 부분들이 있는데 저것들이 이제 일렉트로닉 컨트롤러들이거든요. 그래서 일렉트릭 컨트롤러가 리드아웃하고 컨트롤하는데 굉장히 복잡합니다. 그래서 그것들을 스케일러블하게 만드는 어려움이 있고요. 그리고 이제 싱글 포톤 디텍터의 효율인데요. 양자 상태를 정밀하게 측정해야 되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사실은 양자는 매저먼트 사이언스라고 할 수 있는데 싱글 포톤 디텍터의 디텍션 에피션시가 현재 상용 제품은 한 85%그 정도이고 물론 사이퀀텀이 온칩 디텍션으로 99%를 만들어가고 있는 과정에 있긴 합니다. 근데 그렇지만 99%도 높은 효율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이니셜라이저가 굉장히 중요하고 이니셜라이즈 애큐러시가 사실은 싱글 포톤 디텍션 메저먼트 애큐러시에서 결정이 되기 때문에 더 높은 효율이 요구되고 있습니다. 그 다음은 이게 칩이 이제 옵티컬 파이브로 이제 커플 인 되고 데이터 커플 아웃 돼서 싱글 포톤 디텍터로 측정이 되는데요. 칩 자체가 이제 프로파게이션 로스가 있고 그 다음에 광섬유와 칩의 모드 미스매치 때문에 커플 인, 커플 아웃하는 로스가 굉장히 큽니다. 그래서 커플링 로스를 잘 조절하는 것들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근데 이런 모든 것들이 사실은 퀀텀 테크놀로지가 아니고 나노 테크놀로지의 엔지니어링입니다. 그런 측면에서 칩을 만드는 것 자체는 퀀텀 테크놀로지의 지식이 굉장히 중요하지만 칩 바깥에 이런 액티비티를 하는
모든 것들이 사실은 클래시컬 테크놀로지를 나노 테크놀로지 가진 엔지니어링 인력이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퀀텀 테크놀로지의 챌린지는 다시 한 번 더 강조를 하고 싶어서 이 장표를 넣었는데요. 사실은 2000년경에 디빈센조 크라이테리아를 얘기를 했습니다. 피지컬 큐빗은 위에 5개의 성질을 만족해야 되고, 그리고 플라잉 큐빗은 네트워크를 위해서 밑에 2개의 성질을 잘 만족해야 하는데, 사실 우리가 지금 개발된 다양한 플랫폼들이 있지만 어떤 플랫폼도 이 모든 것을 만족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실제 양자 컴퓨터가 제대로 활용되기 위해서는 적어도 기본적인 7개 크라이테리아를 만족해야 한답니다. 이게 가장 기술적인 챌린지라고 보여지고 있고요. 특별히 양자 통신에서는 왼쪽에 있는 로드맵을 보시면 현재 QKD나 PQC 그리고 랜덤 넘버 제너레이터 등이 상용화되고 있고요. 이후에 세트라이트 네트워크나 테레스트리얼 퀀텀 네트워크들이 상용화될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어플리케이션의 영역은 뱅킹이나 파이낸싱이 좀 더 빨리 올 거라고 예상하고 있고요. 그 이후에 데이터 센터, 헬스케어 등으로 이루어질 걸로 보고 있습니다. 현재는 포인트 투 포인트가 QKD 시스템으로 연결되어 있고, 그것들 네트워크로 만드는데 이제 퀀텀 인터넷이라는 키워드로 진행이 되고 있고요. 문제는 테크니컬한 챌린지는 어쨌든 네트워크를 만들어야 되는데 현재 QKD 시스템의 코스트가 송신기 수신기 한 페어를 기준으로 할 때 대략 뭐 10만 불 이상, 너무 코스트가 높죠. 기존 파비지 시스템에 쓰이는 중계기가 대충 5천만 원 정도 하거든요. 근데 보안 채널을 유지하기 위해서 1억을 쓴다는 것은 굉장히 비쌉니다. 그래서 상용화가 잘 안 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사이즈가 지금은 굉장히 큰데 이런 이 모니터 사이즈만한 큰 사이즈를 하고 있는데, 이것들을 이런 작은 사이즈, 적어도 이 정도 되는 송수신기를 만들어야 시스템이 적용이 되는 면이 있습니다. 그래서 소형화 작업이 진행되고 있고, 그 다음에 이제 과연 그럼 QKD가 우리가 쓰고 있는 전체 커뮤니케이션 시스템의 시큐리티를 완전하게 보장할 거냐? 또 그건 아닙니다. 그것들은 구현하기 위해서는 좀 더 추가적인 많은 노력들이 더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제가 드리고 싶은 양자 엔지니어링 인력을 양성하기 위해서 우리가 해야 할 액션들은 첫 번째는 인더스트리가 필요로 하는 인력을 면밀히 모니터링하고 그걸 서플라이할 수 있어야 된다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트레이닝을 위해서, 인력의 트레이닝을 위해서, 그리고 인력의 양자적인 어떤 기능들을 업그레이드하기 위해서 굉장히 많은 노력들을 해야 된다입니다. 마지막으로 이 아카데믹 부분에 퀀텀 트레이닝 프로그램을 운영할 때 우리가 퀀텀 바운더리 밖에 있는 사람들을 어떻게 영입할까, 어떻게 퀀텀 트레이닝, 퀀텀 교육을 잘 할까를 굉장히 심각하게 고민해야 된다입니다. 대표적인 예는 비즈니스 스쿨에서 양자 교육을 할 수 있어야 한다입니다. 예, 이상입니다. So we have a very short time. Just one quick question. 발표해 주신 말씀 잘 들었습니다. 그 혹시 기존에 저희가 하도 이제 양자 쪽의 탤런트를 얘기하다 보니 본부장님 언급하신 부분 중에 뭐 많은 비중이 또 기존의 나노 테크놀로지가 중요하다는 말씀을 하셨는데 앞으로 어떤 쏠림에 대한 걱정은 뭐 기우라고 해도 되겠죠.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전통적인 엔지니어링도 필요한데 그쪽 인력들이 설마 뭐 이쪽으로 다 흡수되는 극단적인 일은 안 벌어지겠지만 그래도 그런 어떤 균형 측면에서는 어떻게 생각하고 계신지. 사실 굉장히 어려운 상황이고요. 왜냐하면 ICT 분야에서 그 연봉을 가장 많이 받는 작업이 AI 분야입니다. 그래서 사실은 뭐 더블리나 이런 공과 대학을 나오신 분들이 우선적으로 선택하는 직장이 어쨌든 현재 마켓이 큰 부분이고요. 그런 측면에서 양자 인력을 사실은 엔지니어링을 졸업한 분들을 그로스하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리고 채용하기도 굉장히 어렵고요. 왜냐하면 AI만큼 저희는 월급을 못 주거든요. 그게 가장 큰 이유고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실은 엔지니어링 인력들이 양자 분야에 들어와야 이 분야의 산업적인 발전이 있을 거라고 예측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분들을 어떻게 리크루트하고
실제 양자 분야에서 베네핏을 줄 수 있는지를 사실은 양자 커뮤니티에 있는 분들이 심각하게 고민하고 제안을 해야만 그런 액티비티들이 일어날 거라고 예상이 됩니다. Thank you for the talk. Let's thank to the speaker again.